네, 안녕하십니까. 대방고시학원 생물 박노광입니다. 오늘은 강원, 울산 기출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어떤 경향인가를 알아보고 나갑시다. 강원, 울산은 3년째예요. 올해로 3년째 고등학교 수능 생명과학 1에서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하이클래스 생물 교재로는 기본편에다가 심화편 개체군 생태계, 심화편에 생태학 있죠. 제일 마지막 7단원. 그것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편에 있는 유전도 다 기본편 유전이에요. 그래서 생명과학 1범위에서만 출제가 돼서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됐다. 그래서 100점 맞은 우리 실강 들어와서 연락 온 선생님 중에서 100점 맞은 선생님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정도로 수능에서도 아주 어려운 문제, 고난이도 문제는 출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수능은 30분이고 우리는 20분이잖아요. 1분에 한 문제씩 풀기 때문에 그 정도에 풀 수 있는 능력에 있는 문제를 주는 것이 수능하고 똑같이 이렇게 고난이도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아요. 그럼 시간을 더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강원, 울산은 3년째 출제됐는데 작년보다는 비교적 조금 쉽게 출제됐어요. 작년에도 수능 생명과학 원범인데 작년보다도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범위가 어느 범위인가를 한번 보면 제일 먼저 분자. 항상 제일 많이 나오는 단원이 1단원, 2단원, 5단원.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원인데 이 세 가지 단원 중에서 거의 우리 서울에서는 여기 30%, 여기 30%, 여기 20%가 출제된 게 서울이거든요. 나머지는 여기 5%씩 해서 출제가 됐고 한 문제씩 출제됐고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이제 20%인데 이번에 15%가 이렇게 출제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돼서 1단원과 2단원의 출제 비중이 서울이나 경기 또는 그 외의 지방에서도 출제 비중이 이 정도 됐었는데 그리고 이런 것도 다 한 문제, 두 문제씩은 출제가 됐었는데 요번 이 강원은 생명과학 1범이기 때문에 분자와 세포도 우리 교재에서 기본편에도 분자와 세포 있고 심화편에도 분자와 세포 있죠. 기본편에 있는 분자와 세포 마찬가지 유전도 기본편에도 유전학이 있고 심화편에도 유전학이 있는데 기본편에 있는 유전학 이건 당연히 기본편에만 있고 우리 심화편에 없죠. 그리고 이거는 심화편에 있죠. 우리 책으로는 심화편에 있는데 생태학이 원래 생명과학 1이에요. 생명과학 1인데 내가 심화편에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다 생명과학 1에서 출제가 됐다. 그래서 생명과학 1 부분에서만 출제된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세 단원하고 여기 이제 생태학까지 이렇게 됐고 여기는 생명과학 2 부분이라서 출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00% 생명과학 1에서 출제가 됐다. 그런데 내년도 아마 올해같이 되면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울산 시청에 가서 조회 보니까 시험 보기 전에 울산 시청에 가서 조회 검색을 해본 결과 생명과학 1 수준에서 내겠다고 공고가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생명과학 1 수준에서 출제가 됐던 거고.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그건 예상은 못하지만 거의 내 감에는 아마 올해하고 똑같이 강원, 울산만은 이런 식으로 출제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번 문제 쭉 보면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쭉 풀어봅시다. 다음은 혈당량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C는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인슐린 중에 하나이다.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두 가지밖에 없죠. 뭐하고 뭐가 있는가? 인슐린과 글루카곤. 두 가지 호르몬인데 혈당량 감소 호르몬 그럼 뭐가 되는가? 인슐린. 그렇죠. 인슐린이고 혈당량 증가 호르몬은 뭐가 되는가? 글루카곤이고 부신 속질에서는 분비되는 호르몬은 뭐가 되는가? 아드레날린 다른 말로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다른 말로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A는 이자의 인슐린은 베타세포, 글루카곤은 알파세포에서 분비되죠. 그래서 A는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된다. 바로 1번이 답으로 나왔죠. 이번에 B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혈당량이 증가하죠. 그러면 뭘로 돼야 되는가? 글리코젠이 포당으로 돼야 되죠. 글리코젠이 포당으로 된다. 그 다음에 C의 분비량이 정상보다 낮을 경우, C가 낮을 경우는 혈당량 증가를 못 시키죠. 그러면 혈당량이 뭐 한다라고 하는가? 감소한다 해야 되죠. 또 B와 C는 서로 요거는 서로 같은 작용하죠. 혈당량 증가에 관한 작용하니까 기량작용은 뭐하고 뭐가 기량인가? A와 B 또는 A와 C 해야 되죠. A와 B나 A와 C는 기량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건 1번 돼야 되죠.
그 다음엔 2번은 다음 세포분열. 요 그림 봤어요? 안 봤어요? 프린트에 내가 보충 강의 자료에 집어넣은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 나왔잖아요. 그래서 강의 자료 설명하면서 내가 설명했죠. 요거 요놈과 요놈 무슨 염색체예요? 상동. 얘랑 상동이니까 상동 염색체 있으면 2N이죠. 개수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2N은 4. 요거는 요거하고 요거 상동이잖아요. 요거 상동. 그럼 요것도 상동이 있으니까 2N이지. 2N은 4. 그런데 요거는 무슨 분열할 때 이런 모양으로 배열되는가? 무슨 분열할 때? 체세포 분열할 때는 염색체가 이렇게 적도면에 쭉 배열되는 게 체세포 분열이죠. 근데 감수 분열은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쭉 배열되는 게 아니라 상동 염색체 두 개가 붙어서 몇 가 염색체를 만드는가? 이가 염색체. 요게 이가 염색체 만든 거잖아요. 상동이 두 개가 붙어서. 요것도 상동 두 개가 붙어서 이가 염색체. 체세포 분열은 얘랑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서 염색체.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이가 염색체로 안 돼 있죠. 근데 감수 분열은 이가 염색체로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무슨 분열, 무슨 기가 되는가? 요거는 체세포 분열 무슨 기인가? 중기. 요거는 같은 동물이에요. 왜 그러면 2N은 4, 2N은 4 똑같으니까. 근데 요거는 감수 몇 분열 중기인가? 감수? 그렇죠. 1분열 중기가 되죠. 중기. 그래서 감수 1분열이 끝나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감수 1분열이 끝나면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돼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겠지. 그럼 요거는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그리면 N은 2. 그래서 N은 2가 나누어지는 거는 감수 몇 분열 중기인가? 2분열 중기가 된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그림이 우리 프린트에 있는 그 그림 그대로, 강의 자료에 있는 그림 그대로 나온 거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가는 감수 1분열 중기 세포이다. 가는 감수 1분열이라 체세포 분열이다. 나가 감수 1분열 중기죠. 그래서 틀렸고. 나에선 상동 염색체 쌍이 적도면 배열된다. 이게 바로 몇 가 염색체로 돼 있다는 소리인가? 2가 염색체로 돼 있다 이 소리죠. 그 가와 나의 핵상이란 말은 염색체 수, 복상, 단상. 그럼 가나 나나 전부 다 핵상은 복상 2N이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가는 생식세포 형성시, 생세포 형성시 일어나는 거는 뭐가 되는가? 나가 되죠. 그래서 맞는 건 니은하고 디귿번이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3번 기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다음은 생명현상의 특성. 이 생명현상의 특성이 올해 벌써 두 번째 경북인가 어디서 생명현상의 특성. 우리 생명현상의 특성 몇 가지 배운 게 있는가? 7가지 배운 게 있죠. 생명현상의 특성 뭐가 되는가? 제일 먼저 뭘로 돼 있다? 세포로 돼 있다. 두 번째 무슨 대사라는가? 물질 대사, 에너지 대사한다. 세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 네 번째는 뭐가 되는가? 발생과 생장. 다섯 번째는 생식과 유전. 여섯 번째는 적응과 진화. 만약에 7가지로 나눈다면 이제 자극에 대한 반응 따로 나누고 항상성 따로 나누면 7가지가 되고 항상성을 자극에 대한 반응에 집어넣으면 6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현상의 특성 어디에 들어가는가? 이 중에서 찾는 거죠. 나비는 애벌레와 번데기 시기를 거친다. 이 소리는 알에서 울챙이에서 개구리 거치는 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발생과 생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발생과 생장에 들어가고 식충식물인 파리지옥의 잎에 파리가 앉으면 잎이 접혔어. 그럼 뭐에 대한 뭐가 되는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되겠죠. 그럼 발생과 생장, 자극에 대한 반응이니까 발생과 생장, 자극에 대한 반응. 4번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유전병 A를 결정하는 유전자 B는 상염색체에 존재하고.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오면 유전병 A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유전병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존재하고. 그래서 이것만 신경 쓰면 돼요. B. 유전자 B는 상염색체에 존재하고 유전자 B는 무슨 성으로 작용하는가? 우성이다 그랬어요. 그럼 유전자 B는 상염색체, 유전자 B는 우성이다. 그러면 정상인 사람은 뭐라고 쓰면 되는가? 유전병이 유전자 B는 정상보다 우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전병은 뭐라고 써야 되는가? BB 또는 B 써야 되죠. 정상은 열성이니까 BB.
유전 중에서 안 어려운 문제죠. 유전병이 우성이고 정상. 우리 무슨 증 배우면서 이거 설명했는가 하면 다지증, 단지증 배우면서 설명했잖아요. 단지증은 정상보다 우성이다. 그래서 정상보다 우성이다. 그런데 이형접합인 남성이 그랬어요. 그럼 이형접합인 남성이라면 어떤 게 이형접합인 남성인가? 요거. 이형접합인 남성이 누구랑 결혼했는가? 정상 여성과 결혼했어요. 그럼 정상 여성과 결혼했다. 정상은 요게 정상이잖아요. 유전병이 우성이라고 했으니까. 유전병이 우성. 유전자 B는 정상보다 우성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B가 정상보다 우성이죠. 유전자 B. 유전병이니까. 그러면 유전병을 앓는 이형접합인 남성. 그럼 정상인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유전병이 나타날 확률은 A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여기서 A, B를 해놓은 건 정신없으라고 A, B 해놓은 거야. 그냥 유전병이라고 하면 돼요. 여기서 B만 중요한 거야, B. 그래서 유전병이 나타날 확률은 얼마인가? 당연히 이거 확률 몇 분의 몇이에요? 계산 안 해도 되지. 2분의 1이 되죠. 이건 암산으로 뭐 금방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이 유전병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2분의 1.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 과정의 일부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포도상구균을 배양하던 푸른곰팡이가 자라는 곳에 포도상구균이 자라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관찰 및 문제인식. 관찰 및 문제인식을 했고 푸른곰팡이는 포도상구균이 억제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가설. 그래서 동일한 조건이 든 두 개의 상균에서 하나는 푸른곰팡이를 넣고 하나는 푸른곰팡이를 넣고 하나는 푸른곰팡이를 넣지 않았다. 그럼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무슨 군이 되는가? 대조군. 푸른곰팡이를 넣은 거는 실험군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 그러면 대조군 실험군이니까 이건 뭐가 되는가 그러면 탐구 설계 및 수행. 탐구 설계 및 수행. 또 푸른곰팡이를 넣은 배양 접시에는 여기에는 포도상균이 증식을 못 살았어. 포도상균이. 왜 그런가? 곰팡이 때문에 못 살았어. 근데 여기는 증식을 했어. 그래서 이거는 자료 해석을 한 거죠. 자료 해석. 그래서 니은은 가설 설정 단계이다. 니은은 가설 설정 단계이다. 맞죠? 이 과학자는 연역적. 이거 연역적이에요, 귀납적이에요? 연역적. 귀납적은 무슨 설정 단계가 없는가? 가설 설정 단계가 없다. 귀납적. 기억나죠? 그래서 연역적이다. 맞고. 이 실험엔 대조군, 실험군 전부 다 있죠. 또 이 실험을 통해서 푸른곰팡이에서 한 공생관계 이건 아니죠. 푸른곰팡이 때문에 누가 못 사는가? 푸른곰팡이 때문에 상균이 못 살잖아요. 그럼 공생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4번 이게 잘못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찰 가설 실험 요거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다음 6번은 다음 염증 반응. 이거는 면역인데 면역 중에서 아주 쉬운 면역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죠. 우리 면역은 굉장히 어렵게 공부했는데 생명과학 1면역에서는 요 쉬운 편으로 출제가 됐어요. 조직의 손상 감염이라면 염증 반응이 시작된다. 염증 반응하면 누가 생각나는가? 비만 세포에서 뭘 분비하는가? 그렇죠. 히스타민을 분비해서 주변 모세혈관을 뭐 시키는가? 염증 반응은 모세혈관 뭐가 되는가? 확장시키고 투과성을 증진시킨다. 이때 백혈구와 누가 나오는가? 대식세포가 나와야 되죠. 형질세포가 나오면 안 되지. 형질세포는 B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면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타민 확장 대식세포, 히스타민 확장 대식세포 1번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어렵지 않게 출제된 거죠. 그다음에 7번은 다음 그림은 여러 가지 영양소의 세포 결과 생성된 최종 산물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분해되면 뭐하고 뭐만 나오는가? 이산화탄소, 물. 단백질 분해되면 이산화탄소, 물 외에 뭐 나오는가? 질소, 노폐물 나온다. 뭐가 뭘로 되는가? 암모니아가 뭘로 된다? 요소로 돼서 콩팥을 통해서 나가게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지방산 그리스로 여기를 통해서 폐로 갔어요. 그럼 이건 뭐가 되겠는가? 그렇죠. CO2. 폐로만 갔으니까 피부로는 안 가고. 그런데 요놈은 폐로도 가고 피부로도 가고 콩팥으로도 갔어요. 그럼 폐로 가면 뭘로 내보내는가? 그렇죠. 수증기의 형태로 내보낸다. 피부로 가면 뭘로 내보내는가? 땀샘, 땀의 형태로 내보낸다.
콩팥으로 가면 뭐의 형태로 내보낸다? 오줌의 형태로 내보낸다가 되죠. 그래서 SO2 물 요소. 그럼 A는 생명체 줄구하는 물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물이죠, 물. 그러니까 A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되는가? B가 돼야 되죠. 또 B는 이산화탄소이다. 이산화탄소는 B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가? A가 돼야 되고. 암모니아를 C로 전환하는 기관은 소화계에 포함된다. 암모니아를 C로 전환되는 기관이죠. 암모니아를 C로 전환되는 기관은 소화계에 포함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암모니아를 C로 전환되는 기관은 뭐가 되는가? 간에서 요소 생성 합성하죠. 간은 소화계, 간, 항문, 소화계가 된다. 그건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소화계가 된다. 이것도 요거 3번이 맞는 말이죠. 또 A, B, C는 모두 질소로 구성되어 있다. 아니죠. C, 뭐만 질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C만 질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답은 3번 내야 되죠. 그 다음엔 자, 그러면 ABO식 혈액형인 B형인 가가 B형이에요. B형. 또 AB형인 나는 AB형이에요. 그럼 B형인 가와 나형인 AB형은 원심 분리한 결과이다. 기역 디귿엔 적혈구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는 적혈구. 위에는 당연히 적혈구 있겠죠. 기역 디귿엔 적혈구가 관찰되지 않았다 하니까 여기에 적혈구가 있겠죠. 이건 혈장이겠죠, 그럼. 혈구, 혈장. 여긴 뭐 적혈구만 있는 게 아니라 적혈구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혈소판도 있겠죠. 세포는 여기 다 가라앉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액형의 B형인 가와 나를 원심 분리한 결과이다. 그래서 여기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다 있는 거예요. 여긴 혈장,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B형이니까 여긴 뭐 있겠어요? 적혈구에는 응집원 B가 있겠죠. 그럼 여긴 뭐가 있겠는가? 알파가 있겠죠. 응집소. A형, AB형이니까 여기 뭐 있겠는가? A와 B가 있고 여긴 응집소가 없다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기억에는 응집소 알파가 있다. 1번 맞고 2번에 옳지 않은 것이라 그랬죠. 이번에 기억과 리을을 섞으면 응집 반응 A하고 알파 응집 반응 일어난다. 맞죠? 니은과 디귿을 섞으면 응집 반응 일어나지 않는다. 응집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3번 돼야 되죠. 디귿엔 응집소가 없다. 맞죠? 그래서 3번 돼야 되고. 그다음에 뇌에 대한 설명하면 식물인간은 연수의 기능. 식물인간은 뭐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가? 대뇌가 기능하지 못하는 게 식물인간이에요. 연수는 기능해요. 그러니까 식물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숨 쉬죠. 근데 뇌사는 모든 뇌가 사망.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숨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어요. 인공호흡기 껴야 돼요. 그건 뇌사한 사람이고 식물인간은 인공호흡기 안 껴도 돼요. 그냥 숨 쉬어요. 연수에서 하는 일, 뭐 하는가? 우리 배운 것까지만 해도 연수에서 하는 일은 소화, 또 뭐 박동하는가? 심장박동, 호흡, 이게 연수잖아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감지해서 심장박동, 호흡이죠. 연수에서 심장박동, 호흡이니까 호흡, 식물인간의 경우는 연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아니죠. 작동한다. 그래야 되죠. 또 대뇌는 수운동을 조절하고 몸의 평형 유지, 이거는 대뇌가 아니라 무슨 뇌가 되는가? 소뇌. 중뇌는 심장박동, 호흡, 소화운동에 관여한다. 이거는 중뇌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되는가? 연수. 간뇌는 자율신경의 중추로 항상성 유지에 관여한다. 간뇌 항상성 유지 물질 대사 4번이 맞는 말이 되죠. 다음은 세 종류의 뉴런의 연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항상 수업하면서 강조한 게 뭐가 있는가? 그러면 이 뉴런을 딱 보면 뭐 찾으라 그랬어요? 동그란 거 먼저 찾으라 그랬어요. 맨날 강조하던 게 요거잖아요. 동그란 거 먼저 찾아야 된다. 그러죠? 그럼 동그란 요게 신경세포체잖아요.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요게 무슨 뉴런인가? 감각뉴런. 그럼 감각뉴런 나오면 그 다음부터 자동으로 나가야 되죠. 감각뉴런. 그럼 이건 무슨 뉴런인가? 연합뉴런이고 이건 무슨 뉴런인가? 운동뉴런. 그래서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이런 순서로 전달이 돼야 되죠. 이것도 요거하고 똑같은 그림이 릴레이 모의고사 9월 릴레이 모의고사 이외에 그림은 똑같고 이제 내용은 좀 어렵게 내가 문제를 낸 게 있어요. 그래서 풀어봤을 거예요. 그거.
그래서 감각연합운동이론. 따라서 흥분은 가나다가 아니라 다나가 해야 되죠. 다나가 해당된다. 요거하고 똑같이 이런 그림이 수능 문제에도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다나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다음에 나는 뇌와 척수에 존재한다. 나는 연합 뉴런이니까 어디하고 어디에 존재하는가? 중추신경에 존재하는 연합 뉴런이죠. 그다음에 다의 가지돌기. 그래서 여기서 가지돌기 개정되기 전의 용어로는 무슨 돌기인가? 수상돌기인데 가지돌기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수상돌기도 알고 가지돌기. 서울시에서는 수상돌기라고 출제가 됐어요. 서울시에서 2016년인가 서울시에서는 수상돌기라고 출제가 됐는데 수초라고 출제된 게 있거든요. 수초. 네, 그래서 여기서 가지돌기. 가지돌기 이거는 완전 개정된 용어거든요. 고등학교 생명과학에서 나오는 용어죠. 쓰는 용어를 그대로 냈어요. 그래서 가지돌기 그러면 여기 가지돌기죠. 가지돌기는 근육과 같은 반응기에 분포한다. 근육과 같은 반응기는 자극을 줬어요. 여기다 자극을 주면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에서 일로 가죠. 무슨 돌기인가? 여기는 축삭돌기가 되는 거죠. 운동뉴런에서 축삭돌기. 그래서 여기는 가지돌기가 아니라 무슨 돌기라고 해야 되는가? 축삭돌기. 그리고 다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는가? 가. 그래서 가의 축삭돌기는 근육과 같은 반응기에 분포한다. 다음 4번에 A의 역치이상을 주면 A의 역치이상에 자극을 주면 여기까지 전달이 되지 않겠죠. 자극은 이렇게 전달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맞는 건 2번 돼야 되죠. 다음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속의 조절 향상은 어떤 방법으로 조절하는가? 춥죠. 추우면 추워지면 열 발생은 뭐 해야 되는가? 촉진. 열 발산. 추워지면 보일러 틀고 창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닫아야죠. 그래서 추우면 보일러 틀고 창문 닫는다. 그러면 열발생 촉진, 열발산 억제. 모세혈관이 확장되면 이완되면 안 되죠. 모세혈관이 뭐 해야 되는가? 수축해야 모세혈관이 수축에 열이 안 날아가지. 열발산 억제하려면. 네, 무의식적인 몸떨기 같은 근육 운동, 요거는 열발생 뭐 하는 건가? 그렇죠, 촉진. 그래서 니은번 됐고. 네, 부신 속죄에서 에피네프린. 우리가 추울 때는 난로 우리가 보일러 트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분해돼야 되는가? 포당 플러스 산소는 이산화탄소 플러스 물하고 뭐가 나와야 되는가? 에너지. 그러면 추우면 추울수록 뭐가 증가해야 되는가? 포당이 많이 나와야 되죠. 그럼 포당이 많이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되는가? 에피네프린 또는 아드레날린 또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글루카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포당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포당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거를 물질대사 촉진시켜야 되죠. 그럼 누구도 나와야 되는가? 티록신. 그래서 부신속질에서 이런 것들이 에피네프린이 분비돼서 포당을 증가시켜 놓고 물질대사를 많이 하도록 해야 된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선 디귿번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추울 때는 보일러 틀어야 되잖아요. 보일러 틀려면 뭘 공급받아야 되니까 가스 공급을 받아야 되지. 가스를 공급해 주지 가스도 없는데 어떻게 보일러 틀겠어요. 그래서 보일러 틀려면 가스 공급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포당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려면 에피네프린이 분비돼야 돼요. 그리고 물질대사량이 증가한다. 이 소리는 에피네프린이 많이 분비되니까 포당이 계속 분비되니까 물질대사 세포 호흡이죠. 항상 내가 물질대사 나오면 무슨 호흡으로 생각하고 풀라 그랬는가? 세포 호흡으로 생각하고 문제 풀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순간적으로 헷갈려가지고 티록신 물질대사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우선 근원은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 요 디귿번은 좀 틀린 수험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니은 디귿 아니고 니은만 답이 아닌가 해서 니은을 선택했다고 하는 수험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요 수업 시간에 분명히 이렇게 배웠잖아요.
다음엔 12번은 그린 가는 가에서 다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물질이다. 그래서 가하고 나, 다 중에서 다는 확실히 알죠. 다는 뭐가 되는가? 지방. 지방이 뭘로 변했는가? 그러면 요 두 개 떨어져 있고 요거 하나 붙어 있죠. 그럼 요 붙어 있는 요거는 뭐가 되는가? 모노 글리세리드가 되고 요 두 개 떨어진 거 두 개는 무슨 산이 되는가? 지방산이 된 거죠. 그러면 지방인데 에너지 될 수 있는 지방은 나왔어요. 중성지방. 그런데 녹말하고 단백질. 녹말은 뭐가 결합한 거예요? 포도당이 결합한 거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결합한 거예요. 포도당은 생긴 모양이 다 똑같으지. 포도당은 포 다 똑같잖아요. 근데 아미노산은 몇 종류 있어요? 20종류가 있으니까 생긴 모양이 다른 게 달라붙어 있으면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생긴 모양이 똑같은 게 달라붙으면 탄수화물이고. 그럼 여기 생긴 모양이 어때요, 이건? 벌써 육각형까지 아주 친절하게 그려줬네. 육각형, 육탄당. 그래서 이거는 포도당이 결합한 녹말이죠, 녹말. 이거는 네모, 동그라미, 세모 막 이것저것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20종류의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의 분해산물은 소장의 암주간, 가의 분해산물, 포도당이죠. 포도당은 무슨 성 양분? 수용성 양분, 암주간이라 무슨 혈관으로 가는가? 모세혈관으로 간다 해야 되죠. 네, 나의 세포호흡 결과 질소노폐물이 방출된다. 그러면 단백질 결과 질소노폐물 발생된다. 거의 유사한 문제. 아까 앞에서도 단백질, 질소노폐물 2번 맞죠? 네, 다는 에너지 중에서 가장 높은 1g당, 다는 1g당 가장 높은 에너지를 발생한다. 나는 1g당 가장 높은 에너지, 나가 아니라 누가 돼야 되는가? 다. 이건 4, 4, 9. 다음, 다의 분해산물은 소장돌기의 융턴의 모세혈관을 흡수해서 암주간을 따라서 이동된다. 여기는 다의 분해산물은 소장의 융턴을 녹여 무슨 관으로 가는가? 암주간인데 엄밀하게 들으면 또 하나가 또 틀렸죠. 그렇죠. 다시 지방으로 재합성되는 거지 분해산물이 이동되는 거 아니죠.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그냥 이동되는 게 아니라 뭘로 재흡수되는가? 지방으로 재합성돼서 여기에 림프관을 따라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암주간으로서 림프관을 따라서 이동되는 건 분해산물이 아니라 지방 그대로 재합성돼서 이동된다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약간 이것도 융통성을 보고서 풀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개정되고 난 후는 분해산물이라고는 안 돼요. 지방으로 재합성돼서라고 딱 해야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건 2번 내야 되죠. 맞는 건 2번 내야 되죠. 그다음에 다양성을 보존하는 거, 생물 다양성, 뭐 있는가?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이 있는데 그러한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생태계가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 소리예요. 그럼 이건 상식이죠.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안식년을 둬서 보호해야 된다.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 안식년, 예를 들어서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은 당분간 1년 동안은 출입금지 해가지고 그걸 보호해 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쉬어라 이 생태계가. 그래서 1년간은 사람들은 출입금지하고 그 식물만 그 숲이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바로 1번 답 나왔죠. 이번에 종 다양성이 감소한 지역에 새로운 외래종을 도입하면 생태계가 뭐 한다라고 했는가? 파괴되는 건 다 알죠? 외래종. 그래서 대표적인 외래종이 뭐 있었는가? 황소개구리 이런 것들이 황소개구리를 도입하면 막 개구리가 뱀을 잡아먹으면 안 되지.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어야 생산자 1차, 2차, 3차로 생태계 균형이 유지가 되죠. 생태계 평형 파괴되죠. 서식지를 작은 단계로 개발한다. 이건 서식지. 이러한 서식지가 있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고속도로 내고 이쪽으로 고속도로 내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고속도로를 뻥뻥 뚫어놓으면 당연히 생태계 다양성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당연히 작아지죠. 그래서 고속도로를 아무 데나 뻥뻥 뚫어놓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또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종만을 하면 다른 종은 다 죽는 거지. 다양해지지 않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1번이 돼야 되죠. 다음 그림은 세 가지 질병을 구별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뭐 있는가? 혈우병, 결핵, 독감.
그러면 감염성인가? 그러면 아니요. 누가 감염성 아니에요? 혈우병. 혈우병은 감염성이 아니라 무슨 성인가? 유전병이죠. 유전병. 얘하고 병원체가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요. 그럼 누군 세포 구조가 아닌가? 독감은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독감. 얘 하면 세균. 결핵은 세균이죠. 이건 바이러스. 이거는 세균. 그래서 이거는 결핵. 가는 생활 방식이나 환경의 영향으로 발병한다. 그러면 가는 생활 방식,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 유전의 영향이다라고 해야 되죠. 유전. 네, 나를 일으키는 병원체는 스스로 물질대사, 바이러스는 물질대사를 스스로 할 수 없다가 되죠. 그다음 다는 항생제를 이용해서 치료하지만 내성 있는 병원체가 생길 수 있다. 세균을 제거하는 것 항생제 이용한다. 3번 맞죠. 그다음에 4번은 가나다는 모두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 이거는 병원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죠. 그래서 3번 돼야 되죠. 이거는 우리 기본하고 심화 교재는 안 해놓고 워낙 이제 쉬운 생명과학 1부분에서 나온 거라 내가 어디다 집어넣는가 하면 기초탄탄에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기초탄탄의 제일 마지막 강 99강에 병원체 따로 하나 분류해서 병원체만 내가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놓은 건데 뭐 그거 안 해도 우리 쭉 하이클래스 기본 심화 배웠으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다음은 생태계에서 일하는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가는 무슨 자가 되는가? 생산자. 빛을 받았으니까 생산자. 나는 1차 소비자, 다는 2차 소비자. 요거는 열이라고 써놨으니까 요거는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 요건 분해자가 되고 열로 나갔죠. 열로 나갔고 그러면 실선으로 해놓은 게 뭐가 되겠는가? 실선. 요거 실선이에요. 실선으로 해놓은 거는 전부 다 뭐가 되겠는가? 실선하고 점선이 있어요. 근데 실선으로 해놓은 건 쭉 해서 나갔잖아요. 들락날락. 그래서 요 실선으로 해놓은 건 들어갔다 나갔다 했으니까 이거는 이동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하는가? 에너지. 점선으로 해놓은 건 물질. 순환한 거죠. 순환. 그래서 다시 이 점선으로 나간 거 없잖아요. 다 안에서만 뱅뱅뱅뱅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환, 물질. 그래서 에너지는 순환한다, 순환하지 않는다. 순환하지 않는다. 물질은 뭐 하는가? 순환한다가 되는데 이런 자료 보고 찾으라 그래요. 그럼 가에서 나로 이동되는 에너지량과 나에서 나로 이동되는 에너지량은 점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에너지량은 작아지고 에너지 효율은 점점 어떻게 되는가? 커진다. 그래서 영양 단계가 높아질수록 에너지량은 작아지고 에너지 효율은 점점점 증가한다.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줄쳐서 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너지량 같다 그러면 안 되죠. 또 태양에너지는 가의 광합성에서 화학에너지를 변한다. 광합성에서 포도당 만들어지죠. 포도당은 무슨 에너지가 되는가? 화학에너지. 2번이 맞죠. 3번 나가 다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 가나다. 에너지 효율은 가나다로 갈수록 점점점 뭐 하는가? 증가한다. 에너지량은 점점 뭐 하는가? 감소하고 에너지 효율은 증가한다가 되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나가 더 높다 아니고 다가 더 높다라고 해야 되죠. 나가 더 낮다. 네, 생태계 물질과 에너지는 모두 순환하지 못하고 한쪽만 흐른다. 여기선 한쪽만 흐르는 건 에너지, 물질은 순환한다. 되죠. 그래서 물질 순환, 에너지 그룹. 이거하고 똑같은 그림으로 내가 단원별 문제풀이에 들어가 있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숫자까지 다 써놓고서 내가 문제를 한번 내놨던 그림이고. 네, 그럼 16번 봅시다. 16번에 상순의 가족에서 어떤 유전병의 발현, 이 발현을 나타내는 대립유전자 A와 A'의 DNA 양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아버지는 정상인데 A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엄마는 정상인데 A가 2개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걸 보고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그러면 요 2개를 보고 엄마는 2개인데 아버지 하나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염색체 하나 있는 돌연변인가? 그런데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상이에요. 정상이고 이런 모양으로 돼 있다. 그렇다면
무슨 염색체에 있다는 소리인가? X 염색체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A 프라임. 그러면 상수는 A 프라임만 하나 있죠. 누나는 A 프라임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무슨 염색체 위에 있다는 소리인가? 성 염색체 위에 있다 이 소리죠. 상수는 남자, 상수 누나니까 남자니까 누나라고 하죠. 그래서 누나.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가? X에 A, Y 하고 엄마는 X에 A 프라임 이렇게 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는 X, Y인데 A 프라임 표시해야 되고, 누나는 X인데 A 프라임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아버지는 A 하나만 가지고 있고, 엄마는 A 하나씩 가지고 있고, 상수는 A 프라임 하나, 누나는 A 프라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누나는 아버지로부터 X 염색체 있는 A 프라임을 받았다. A 프라임, 요거는 누구한테서 받은 건가? 아버지는 A 프라임 없죠. 요게 아빠 거죠. 요거는 누구께 돼야 되는가? 엄마 거. 그래서 A 프라임이 아니라 그냥 A를 받았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됐죠. 2번은 상수는 어머니로부터 X 염색체상인 대립유전자 A 프라임을 받았다. 상수의 A 프라임. 아빠는 A 프라임이 없잖아. 그럼 요건 누구 거에서 받은 거야? 아빠한테서 Y 받았고, 그럼 A 프라임은 엄마한테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엄마한테서 받았다. A라고 해도 상수가 만약에 X에 A 가지고 있어도 엄마한테 받은 거예요. 상수가 X에 A라도, 상수가 XY A라도 이건 누구 거예요? 아빠 거. 그럼 이건 누구 건가? 당연히 엄마 거. 그래서 유전자가 어떤 것이든지 엄마 거 맞고, 유전병 유전자는 정상보다 무슨 성인가? 열성이다. 왜 그런가? 유전병 유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유전자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정상이잖아요. 그럼 얘가 유전병 유전자건 유전병이 이거는 정상이란 말이에요. 두 개 있는데. 그럼 유전병 유전자가 열성이니까 겉으로는 정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열성이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또 여기서 상수가 이렇게 돼 있어서 유전병이에요. 그럼 A 프라임이 유전병이구나. 그러면 A는 정상이구나 이 소리잖아요. 그럼 A 프라임이 유전병이고 A가 정상인데 엄마는 정상으로 나타났잖아. 그럼 A가 우성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우성이고 유전병 유전자가 열성이다. 그리고 유전병 유전자는 X에 있다. 맞죠? 그래서 잘못된 건 1번 돼야 되죠. 17번은 이건 천인데 전형적으로 나온 천이 가장 쉽게 출제가 된 거죠. 이것도 다음 중에서 어느 지역에서 관찰된 군집의 천이다. 제일 먼저 무슨 유가 시작되는가? 지류. 그러면 벌써 무슨 천이가 되는가? 권성천이. 권성천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이 지역의 개척자는 지의류이다가 되죠. 천이를 시작하는 첫 번째 개척자라고 하지. 그래서 권성천이 개척자 지의류. 네, 호수나 육지에서 2차 천이가 아니라 지의류부터 시작했으니까 몇 차 천이가 되는가? 1차 천이. 2차 천이는 뭐부터 시작되는가? 초본. 2차 천이의 개척자는 초원. 1차 천이는 개척자 지의류. 그리고 이 지역은 안정된 군집. 여기서 음수림으로 됐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극상이 음수림이다. 그러면 안정된 군집을 형성했다는 게 되죠. 그래서 안정된 군집을 형성해서 극상을 이루었다. 그래서 기억 디귿번이 맞는 말이 되죠. 이거는 천이에서 내가 순서 외우라고 한 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뭐 금방 순서까지 다 돼 있으니까 금방 풀 수 있는 거예요. 다음 그림엔 가와 나는 어떤 생물에서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분해요, 합성해요. 그렇죠.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해서 아미노산이 이어졌잖아. 합성이면 동화면 무슨 반응인가? 흡열 반응. 이것도 둘 다 똑같으네. 둘 다 똑같이 두 개가 합성돼서 연결됐잖아. 포당과당. 그래서 포당과 과당이 합성해서 포당과당 하면 뭐가 되는가? 설탕이 됐죠. 그래서 둘 다 합성해요. 가의 반응물로 사용될 수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 아미노산의 종류 몇 가지? 그렇죠. 20가지. 20가지고. 네, 나는 물이 첨가되는 반응이다. 가건, 나건 둘 다 합성되는 거죠. 합성되면 축합이지, 축합. 그럼 축합이면 무슨 수 축합인가? 탈수 축합. 분해될 땐 가수분해지만.
그래서 물이 첨가되는 게 아니라 물이 빠지는 반응이다라고 해야 되죠. 가수분해 탈수축합. 그다음에 나에서 생성물은 펩타이드 결합을 가진다. 나에서 생성물은 펩타이드 결합이다. 펩타이드 결합하면 펩타이드 결합. 나에서 생성물은 펩타이드 결합을 가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생성물이 펩타이드 결합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아니죠. 펩타이드 결합은 뭐가 펩타이드 결합인가? 단백질,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인데 여기 아미노산 가라고 해야 되죠. 가. 그래서 가에서 생성물은 펩타이드 결합 가진다. 가라고 해야 되니까 틀렸고. 이건 물이 빠진다 했으니까 틀렸고. 그다음에 나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반응이다. 합성할 때는 흡열 반응. 흡열하니까 에너지가 흡수돼야 되죠. 그래서 흡열 반응이다. 그래서 맞는 건 4번만 옳은 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19번이 이제 생태계에서 나온 문제인데, 생태계인데 살짝 진화가 살짝 들어갔어요. 진화는 생명과학 2에서 나오거든요. 생명과학 2에서 나오고 1에서는 진화가 안 나와요. 근데 진화가 살짝 들어간 생태계 문제예요. 그래서 근데 진화가 들어간 건 이건 쭉 보면 살충제 저항성 유전자는 여기 속 안에 요 유전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요놈하고 요놈만 살충제 저항성 유전자 가지고 있어. 그 나머지는 살충제 찍찍 뿌리니까 나머지는 막 죽어가고 요놈만 남았어요. 요놈만 남았다가 이놈만 자연 선택돼서 번식한 거야. 이건 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멸종한 거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살충제를 찍찍 뿌리니까 이놈들은 막 죽고 얘네들이 살아있다가 번식을 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다 살충제 저항성 유전자를 다 가지게 됐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살충제 살포가 개체군의 선택으로 작용했다. 맞죠? 네, 살충제가 살포되면 가가 나보다 생존에 더 유리하다. 살충제 저항성 가지고 있는 놈이 생존에 더 유리하죠. 또 가와 나는 같은 종이다. 그러면 가와 나는 같은 종이다. 요게 이제 개체군 문제에서 다음 한바퀴벌레의 무슨 군이라고 나왔어요? 개체군. 개체군은 동종 개체 간의 모임. 개체군이라고 나왔으니까 개체군. 동종 개체 간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개체군이라고 하죠. 동종 개체 간의 모임을 개체군. 서로 다른 개체군까지 모이면 뭐라고 하는가? 군집이라고 하고, 개체군은 같은 종으로만 이루어진 집단이에요. 같은 종으로만 이루어진 집단을 개체군이기 때문에 개체군이라는 말 때문에 생태계 문제 같은 종.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에 가와 나의 유전자 구성. 가와 나의 유전자 구성. 살충제 저항성 유전자가 얘는 있고 얘는 없잖아. 그럼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살충제 저항성 유전자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지 않고 뭐 이렇겠죠. 네, 그래서 가와 나의 유전자 구성은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4번이 잘못됐죠. 다음 20번은 어느 생물 소고기가 나타낸 것이다. A 등 각각 리보솜, 골지체, 중심체, 미토콘드리아 중에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A가 뭐가 되는가? A는 미토콘드리아고 B는 뭐가 되는가? 리보솜. C는 중심체. D는 골지체가 되죠. 골지체. 그래서 구별하면 그러면 리보솜, 골지체, 중심립, 미토콘드리아. 중심체에도 되고 하나하나 보면 무슨 립이 두 개 모여서 중심립이 두 개 모여서 중심체가 형성되는 거죠. 중심립 해도 되고 중심체에도 되고. 그러면 A는 단백질 합성이 일하는 장소이다. A에선 단백질 합성이 일하는 장소가 아니라 무슨 호흡이 일하는 장소인가? 세포호흡. 그 다음에 B에서 세포호흡이 일한다. B는 단백질 합성이 일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포호흡이니까 세포호흡이 일하는 장소는 A가 되고 단백질 합성이 일하는 장소는 어디가 되는가? B가 되고. 네, C는 세포 분열 시 방주사 형성에 관여한다. 그럼 C는 방주사 형성에 관여한다. 이거 맞죠? 네, D는 ATP 생성을 담당한다. D에서 골지체 ATP가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가 ATP 생성을 담당하죠. ATP 생성 담당한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 이건 고등학교 생명과학 수준이기 때문에 답이 3번이고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 수도 있는가? 그러면 이걸 그려놓고 A 그려놓고 이걸 미토콘드리아 그려놓고 보기에 미토콘드리아에서도
단백질 합성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하면 심화 수준으로는 맞는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그때 이거 받아요. 미토콘드리아의 주 목적은 뭐예요? 미토콘드리아 주된 목적은 뭐가 되는가? ATP 생성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세포호흡. 그런데 미토콘드리아는 뭘 가지고 있어서? DNA와 리보솜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증식할 수 있잖아요. 미토콘드리아가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단백질 합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위아래 문제 봐가면서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주된 장소는 아니지. 자기 증식하기 위해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렇죠? 주된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C번이 3번이 답이 있으니까 3번을 답으로 쳐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에서도 단백질 합성이 일어난다 하면 이거는 미토콘드리아에서도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잖아요. ATP 생성도 하고 이건 주된 거 아니고 무슨 증식하기 위해서? 자기 증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 고등학교 범위가 아니고 고등학교 수준이 아니고 일반 생물학 수준으로 나왔을 때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른 문제 틀린 게 확실히 있나 없나 봐가면서 잘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된 거 이거 같이 뭐 하는 장소이다 이렇게 주된 걸로 나오면 이제 답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단백질 합성 장소는 리보솜 이렇게 배웠지 미토콘드리아 단백질 합성 장소이다 이렇게 안 배웠잖아요. 일어날 수도 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자기 증식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지금 풀어보니까 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쭉 풀어보니까 어느 단원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가? 그러면 이 강원 거는 강원도, 울산은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도 마찬가지 어디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많이 출제되죠. 제일 많이 출제됐고 여기서 출제율이 좀 적고 여기서 제일 많이 출제됐고 다른 이제 서울이나 경기 이건 여기가 출제 비율이 아주 높죠. 이거 여기서 합해도 얼마밖에 안 돼요? 40%, 35%밖에 안 되잖아요. 두 개 합한 게 이거보다 적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생태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원, 울산을 대비해서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이걸 집중적으로 많이 해둬야 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요번 수업을 한번 쭉 들어본 결과 이제 나는 어디를 해야 되겠다, 거기에 맞춰서 쭉 공부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예.